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화요일 KT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회동 직후 미 국민을 돕기 위한 바람을 서로 공유했다며 좋은 만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부양법안에 대한 합의에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저녁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 10명들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동 과정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 간 부양책 규모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새로운 부양책을 제안하거나 수용하는 장은 아니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또한 회동 이후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은 의회가 대담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되풀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콜린스 상원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누구도 2시간의 회동에서 부양책이 하나로 합쳐지기를 기대하지는 않았다며 가시적인 진전이 없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날 회동은 매우 생산적이며 좋은 관점을 교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기 부양안에 대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협치를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도 여의치 않을 경우 예산 조정권을 발동,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임용 확대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조지아주 내에서 교사의 임용을 늘리고 더욱 교육하고 교사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I knew we needed to strengthen our teacher pipeline, and I remain focused on that mission. Since day one, I've had a strong commitment to Georgia's teachers.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새로 임용된 교사의 10분의 1이 첫 해에 그만두고 절반 가까이가 5년 안에 그만두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 양성 과정을 신청하는 학생의 숫자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이 법안을 통해 전역 군인이 교사 자격증을 얻는 것을 지원할 예정이며 흑인 대학과 연계해 소수계층 교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은퇴한 교사가 다시 교편을 잡을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캠프 주지사의 법안에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과정에서 영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며 각 교육청에게 교사들을 교육하고 멘토링할 것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사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조지아주에서 올해의 교사로 선정된 교사를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이전부터 교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바 있습니다. 지난 주정연설 당시에는 교사들에게 $1,000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감축된 교육 예산을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아직 법안 단계이며 주의 상하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남아공 변종이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사람을 재감염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우치 소장은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아공 변종에 대해서는 백신의 보호 효과가 낮지만 여전히 중증을 막는 데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31일자 자료에 따르면 남아공발 변종 바이러스는 미국 내에서 3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감염 규모는 이거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즉시 검사를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음성 반응을 보여 안심한 후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몸이 좋지 않아 검사를 받을 때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바이러스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 접촉 사실을 듣고 바로 2-3일 안에 결과가 나오는 속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5일이 지날 무렵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8일이 지난 후 학생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니
양성 판정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학생은 수십 명과 접촉을 하며 본의 아니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웹MD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까지 이른바 잠복기를 5일에서 15일 지난 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12일차까지 증상을 보이지 않게 되면 괜찮을까? 바이러스의 노출 후 12일이 지나면 증상이 나타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연구원들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이러스 노출 후 최대 14일 동안 증상이 없을 수 있으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부 사람들은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증상이 시작되기 2, 3일 이전에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가 전염성이 가장 높은 때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DC 측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생각되면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표에 따라 교통안전청 TSA는 공항과 항공기 탑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항공사들이 자사 규정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청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공항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할 방침이며 이를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일 오후 4시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698만 2,820명, 누적 사망자는 45만 6,43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2만 6,00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915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75만 5,412명, 누적 사망자는 12,7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996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62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6만 2,028명, 신규 2,155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만 4,367명, 누적 사망자는 726명입니다. 1일에서 2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37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풀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6만 8,705명, 누적 사망자는 90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3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1,119명, 누적 사망자는 70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91명,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한국 정부가 백신 접종을 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2주간의 자가격리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가운데 자국에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한국에 오면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백신을 접종받았더라도 한국 방문 시 2주간 격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관광객이나 법무부가 관리하는 계절 근로자 등 단기 체류자에는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해 접종 여부를 판단한다고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용기간이 임박해 버려질 위기인 백신을 찾아다니는 백신 사냥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접종소에서 해동해 놓은 백신의 사용 기한이 곧 끝날 경우 의료진이 즉석에서 접종자를 찾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해동 뒤 상온에서 각각 2시간, 12시간까지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소에서 사용 기한이 임박한 백신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에 이러한 백신 사냥꾼들이 언제나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이러한 백신 사냥이 백신 낭비를 막는다는 의견과 접종 순서보다 먼저 백신을 맞으려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시 아브람스 전 조지아주 지사 민주당 후보가 노벨 평화상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의회 라스 홀트브레켄 의원은 에이브럼스가 비폭력 운동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는 데 공헌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에서는 마틴 루터킹 목사가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2002년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한편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는 오는 10월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월 2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